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 공포된 이후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의 2차 보복 강행 소식에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2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영향권 아래 놓인 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화학과 기계, 자동차 부품의 일본산 수입 비중은 90%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0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도 610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현재는 다소 회복한 상태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방금 전 열린 가기에서 이를 처리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을 결국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가기를 열고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향후 주무부처 수장인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서명을 거쳐 일왕이 이를 공포하면 공포 시점으로부터 21일 뒤 시행에 들어갑니다. 일본 측은 개정안을 7일 공포하고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리령 개정으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개별 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집니다. 네,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기 결정 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설명한 내용인데요. 세코 경제산업상은 어떤 사안에 대한 대항 조치가 아니라며 이번 조치가 국제 경제나 기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안과 대항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로 경제적 보복에 나선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수사로 해석됩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과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은 사태 장기화에 대해 일본도 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90%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오후 2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네, 이제 공은 다시 우리 정부로 넘어온 모양새인데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는 어떻게 됩니까? 네, 청와대는 일본 가기 결정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의 추가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일본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대응 방안, 국민들에 대한 당부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과 정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 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비상대책을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레인 일요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리는데요.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처럼 한일 관계 악화는 우리 경제 산업에는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죠.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우선 한일 관계가 사실상은 전면전으로 가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역 갈등이 안보 갈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한일 안보 협력의 틀 자체가 재검토될 전망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 직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당장 이달 말인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재연장하지 않는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 이제 당장 우리 산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일단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1,100여 개 품목들입니다. 지난달 이미 수출 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 3개 소재를 포함해서 전략물자 가운데 모두 857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운 개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있던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포괄 허가를 받고 일주일에서 보름이면 선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90일 이상 심사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예전처럼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생기는 불확실성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의존도가 큰 품목만 자의적으로 허가 기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일단 오전에 일본 가기에서 개정안이 의결이 된 거고 그럼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의 개정안에는 국제평화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뺄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기에서 시행령이 통과가 되면 일왕의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공포 후 21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이달 말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어떤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업종이 타격을 입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입니다. 일단 일본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품목들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수입 금액 기준으로 보면요. 지난해 전체 수입액 중 일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품목은 48개에 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화학과 기계, 자동차 부품, 비금속 등이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방직용 섬유와 화학공업품, 그리고 플라스틱 고무 등 화학 소재나 관련 제품은 거의 다 9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소재를 많이 쓰는 반도체 업계가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반도체의 전 공정 과정이 일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이 1,000만 달러가 넘고 또 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품목을 세분화하면 80개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 가운데 이미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받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절반에 가까운데요. 원판인 웨이퍼와 반도체의 회로를 그릴 때 필요한 마스크 등의 핵심 소재까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 석유화학과 공작기계, 철강, 알루미늄 순으로 핵심 제조업종 대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당장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품목 외에는 우리 미래 신성장 산업은 어떻습니까? 네, 수입 의존도가 50% 미만인 전략물자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는 수소차의 핵심 소재 탄소 섬유가 대표적인데요. 지난해 탄소 섬유의 일본 수입 비중은 39%에 그치지만 고품질이 필요한 분야는 일본 기업 도레이 등의 제품을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서 그 후로는 정부도 이제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오후에는 경제부총리를 주제로 종합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끝나면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이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요. 구체적인 부처별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4일에는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어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 차원에서 중장기 대응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오후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어떤 대응 카드들이 예상이 됩니까? 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에 나서면서 이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와 예산, 이 제도 등을 총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맞대응 방식으로 일본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라든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한국의 소재 부품 경쟁력을 키우고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대책도 포함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 카드를 꺼내들지도 관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오늘 오후 추가 회담을 갖습니다. 중재 역할에 나서기 시작했던 미국이 어떤 행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그러니까 ARF에서 만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태국 방콕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회담을 개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6시 30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알려진 이후 8시간가량 지난 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앞서 일본은 가기 결정 전 마지막 절충 기회였던 어제 방콕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자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쥐소미아 연장을 재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는데 그전에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경계하는 미국의 부차관보도 일본 정부를 설득했다고요? 네, 일본 방문 중인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 현상 유지 협정의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일한 네퍼 부차관보는 오늘 가기에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미국 측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우리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중국에서 외교전을 이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유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 국가 통상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장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RCEP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설명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코스피가 장중 1990선 아래로 떨어져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네, 코스피가 20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코스피는 낙폭이 커지면서 장중 1987선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낙폭을 축소하면서 현재는 199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09% 떨어진 1995.31로 출발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락폭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65% 떨어진 612.01의 거래를 시작해 장중 607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줄이면서 69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사흘째 상승해 1,200원 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50전 오른 1,196원에 출발해 현재는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53%나 급락한 21,211.06으로 장을 시작해 2%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네, 이런 소식에 우리 소비자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앞으로 열기를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 운동 타격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유니클로는 종로 3가의 매장을 철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조 기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추가 조치에 나서면서 불매 운동이 아무래도 더 확산될 전망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매 운동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눈에 띄는 타격을 입은 상품은 일본 맥주인데요. 이마트에서는 일본 맥주 매출이 한 달 전보다 60% 넘게 빠졌고요. 편의점 CU와 GS25의 일본 맥주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 여행은 경제 보복에 맞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상품 예약은 최대 70% 가까이 줄었고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G마켓의 일본행 항공권 구매는 작년과 비교해 38% 감소했습니다. 또 국내 1위 패스트패션 스타 브랜드 자리를 지켜온 유니클로는 불매운동 폄하 발언으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회사 측이 정확한 매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한 달간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장 철수 소식도 들려오는 거죠. 네, 유니클로가 종로 3가 지점에 대한 철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이 입주한 건물에는 현재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상태인데요.
유니클로 관계자는 종로 3가 지점 철수에 대해 불매운동과 관련 없이 계약 만료에 따른 철수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니클로 종로 3가 지점이 문을 닫을 경우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후 첫 폐점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추경안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늘 오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는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정 기자,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졌긴 한데 정작 추경안 처리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새벽 추경 규모에 합의하면서 오전 9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요. 추경 감행 사업 등 세부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회의가 오후로 연기됐습니다. 당초 오전 10시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관련 발표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과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된 건데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경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 본회의는 오후가 돼야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여야 간사 협의가 오후 2시로 잡혀 있는 상태라 본회의가 저녁이나 밤 늦게 열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추경 규모는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네, 5조 8,300억 원으로 정부 원안보다 8,700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추경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내 지도부가 추경 총액을 확정하고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뤄졌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 2,732억 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5천억 원 규모의 증액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동안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채 발행 규모는 3조 3천억 원으로 3천억 원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중국에 관세 10%를 추가 부과하겠다며 중국을 겨냥해 공세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보죠. 미중 무역 협상이 끝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중국에 관세를 추가 부과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미 25% 관세가 부과된 2,500억 달러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면서도 이번에 제시한 1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상돼 25%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해 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다며 25%의 관세율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중국에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든 건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자 관세를 무기로 다시금 공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지난달 말 재개됐지만 진전 없이 다음 달 협상 재개만 합의한 채 종료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석 달 전에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슬프게도 중국은 서명 전에 재협상을 결심했다며 최근 이뤄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내년 미국 대선까지 시간을 끌고 있다며 더딘 무역 협상에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윗에서 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이 없는 합의가 현재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나 아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북한이 쏜 미상의 발사체와 관련해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미 당국이 이번 발사체가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쯤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약 고도 25km로 220여 킬로미터 비행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신라젠의 바이러스 기반 면역 항암제 팩사백의 임상 3상 시험이 중단될 전망입니다. 신라젠은 오늘 미국 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팩사백 임시 시험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신라제는 어제 DMC와 팩사배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국내 증시 상황 주목해 보셔야겠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1990포인트가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간신히 2000포인트로 반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0.85%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중 2%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0.45% 하락세를 보이며 61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매독세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 하락세, SK하이닉스는 2.83% 내림세를 보이며 7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재업체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솔브레인, 대기업들의 국산 소재 사용 비중이 늘어날 예정인데요. 오늘은 3.15% 오르며 7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에 애국 테마주도 강세입니다. 모나미와 하이트진료 현재 둘 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나미는 12%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이트진료는 1.94% 오름세를 보이며 2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 종목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에서 5만 대 넘게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12개월 연속 판매가 증가했는데요. 오늘 1.59% 오르며 1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 지분 확대로 KCGI를 주축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3.17% 상승하며 27,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도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와 관련한 소식들 뉴스 특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